이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장께서는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고 보시는지 두세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판단은 이 정부가 끝나고 나서 국민과 또 역사 이런 데서 하는 거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이제 경제 성장이 한다고 물론 경제 지표는 좋아졌지만 그 성장의 온기가 국민에게 이렇게 널리 골고루 퍼지지 못했다. 그래서 국민의 삶이 체감을 더 좋아졌다고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졌다는 이런 문제라든가 또 그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못한 문제 이런 것은 모두가 공동으로 느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고소영 강부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인사가 잘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회자될 정도로 많은 불만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신 이후 한 3개월 되는데요.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 한 번도 안 만나신 것 같습니다. 안 만나시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러 거리를 두시는 건가요? 무슨 행사 때 뵌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따로 연장을 그거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통령께서 무슨 특별히 얘기할 일이 있으시거나 그럴 때 자기가 맞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지금 저도 비상대책위원장 맡아가지고 바쁜데 대통령께서도 바쁘시고 앞으로 대선 때까지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당에서는 대통령 탈당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지난번에 답변하셨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탈당하신다면 말리실 건가요? 아니면 놔두실 건가요? 이제 보면 지난 세월을 보면 역대 정부 말기마다 대통령이 탈당하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삶의 어려운 점이 해결이 되었는가?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지탄을 받는 점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그것을 고치는 노력,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탈당이 그 해법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국정의 책임 있는 마무리를 위해서도 탈당은 그런 건 하시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내에서는 박근혜 위원장께서 권영세 사무총장을 몇몇 50명을 통해서 공천의 의중을 반영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정치가 정당을 한번 서려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공천 심사가 자율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강조했고 제가 당대표로 있을 때도 그 원칙대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기준과 규정을 위해서 스스로 공천 추진위원회에 이렇게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뛰는 부산 4.3에 새누리당에서는 이 당내 예비 후보들과 관계돼 선수 후보가 그렇게 월등해 보이지 않았는데도 선수 후보를 공천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후보는 우리 당에서 발굴했다기보다 그 후보 스스로가 어떤 뚜렷한 소신과 꿈을 가지고 스스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를 않은 것 같은데 자신이 태어나고 또 자란 지역을 위해서 한번 발전을 시켜보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아주 순수하게 도전하는 모습에 공천위원들께서 많이 감동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또 그 젊은이가 전세금 3천만 원을 선거 자금으로 해서 자신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발전을 위해서 계속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당찬 모습 저도 참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젊은 패기로 만약에 선택을 받으면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역할을 해낼 전문가 아닌가 이렇게 기대합니다. 혹시 문재인 후보와 대결을 났을 경우 이를 타격을 보여서 저도 못하는 마음으로 순수적으로 공천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너무 상상력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건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께서 어떤 후보를 받았을까, 그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뭔가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같이 애관을 같이 하면서 노력하는 후보를 바라실까, 어떤 후보를 원할까, 그게 가장 당의 또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다른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손수정부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공천을 하는 거죠. 총선에서는 저도 대선에서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총선이고 대선은 대선이고 좀 이렇게 분리해서 보시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1대1 대결 구도에서 아무래도 지금 박근혜 위원장의 가장 큰 적수는 본인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안철수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교수의 태도는 좀 애매모호해 보입니다. 그래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태도는 바람직한 거예요. 아, 바람직하냐고요? 아니, 그분이 어떤 태도를 갖든 그건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니죠. 안 교수를 비판하지 말라고 당내에 지시를 하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또 맞다면 왜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까? 지시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고요.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아닌데, 정치 공세를 펴는 거, 이런 거는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안 교수에게서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제 국민들이 새로운 변화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국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소통을 강화하고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교수는 공천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작업이 진행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정수정확하게 박근혜 의원께서는 이사장직을 2005년에 물러나셨지만 지금 이사장이나 이사진이 다 가까운 분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분들이 물러나시는 게 그리고 공익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좀 더 공익성을 강화하는 게 우리 눈높이에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 이사장과 이사진에 대해서 폐지는 같은 걸 건의하실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관여해갖고 이렇게 저렇게 결정을 내릴 상황이 아니고 또 만약에 장학회에서 공익에 어긋나는 그런 운영을 했다든지 또는 비리가 있다든지 그렇다면 그거는 당국이나 이사진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